선생님도 전임이 하실 때 커피 많이 드셨어요? 아, 커피 많이 먹었죠. 그때 출산하지 않으셨나요? 잠을 못 자니까 잠을 잘 안 자야 되니까. 안녕하세요. 환자 입장에서 최신의 의료 정보를 윤리적으로 전달하는 삼신 의사입니다. 오늘은 난임 환자들이 먹는 영양제나 아니면 또 보조제, 그리고 난소 기능이 저하되신 분들에 대한 좀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왔어요. 제일 궁금한 게 그거죠. 착상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됐다. 그러면 이제 수정란이 좋아야 되니까 수정란을 좋게 하는 방법이 뭐냐? 당연히 난자의 질과 정자의 질을 좁혀야 된다. 그런 생활 습관 같은 걸 좀 먼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난임이랑만 관련된 건 아니고 그냥 일반적인 그냥 건강한 생활 습관이랑 연관된다 할 수 있겠는데요. 기본적으로 수면, 하루에 한 7, 8시간 정도 이상으로는 좀 양질의 수면을 취하실 것을 권장드리고 있고, 음주나 금연, 난자나 정자의 질을 이제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임신 준비 과정에서는 조금 삼가해 주실 거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또 커피 강국이어서 커피. 그렇죠. 커피 많이 드시니까 아주 끊으시거나 이런 건 좀 힘드시더라도 한 200mg 이상의 카페인 섭취는 조금 제한하시는 게 아무래도 임신이나 이런 부분들에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선생님도 전임이 하실 때 커피 많이 드셨어요? 아, 커피 많이 먹었죠. 그때 출산하지 않으셨나요? 잠을 못 자니까 잠을 잘 안 자야 되니까. 네, 젊으실 때는 그래도 네.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긴 한데요. 네. 그 습관은 그런 것 같아요. 건강하면 문제가 없다. 단 33세, 35세 이하 정도는 괜찮다. 그렇게 바라보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운동요법이 있어요. 네. 운동요법은 어떤 운동을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뭐 남녀 모두에서 당연히 챙기셔야 되고요. 뭐 유산소 운동이랑 웨이트 운동, 그리고 뭐 요가나 이런 모든 운동들이 적절한 조합으로 이루어졌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유산소 운동은 보통 그러면은 일주일에 몇 번 정도 하는 게 좋을까요? 저도 물론 안 하고 있긴 하지만 하루에 한 2, 30분 정도로 해서 일주일에 그래도 한 2, 3번 정도는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은 근육인데 너무 약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좀 웨이트 트레이닝 하시고, 여성분의 경우에는 필라테스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요가가 과연 도움이 될까요? 기본적으로 운동적인 물론 효과도 있고 유연성 향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고, 스트레스 수준을 좀 많이 낮춰줄 수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 호르몬에 의한 난자의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으니까. 낮에 채취하는 날, 뭐 시원하게 하는 날, 요가 기본 자세 같은 걸 하면서 좀 숨호흡을 잘 들이마시면 긴장도 풀고 또 우울증도 사라지고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중 관리가 어떻게 해서 핫하기도 한데요. 나중에 논문 가지고도 한번 얘기할 텐데요. 그럼 체중은 모두 다 관리를 해야 될까요? BMI라고 해서 뭐 키랑 몸무게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한 18에서 23 정도 사이의 범위를 정상 수치라고 얘기를 하고, 그 이상 너무 과량으로 넘어간다던가 하시면은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배란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난자의 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그리고 뭐 임신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의외로 그 지방세포 호르몬이 그 생식 호르몬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걸 줄이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을 또 하는 운동 매니아 분들 계세요. 네. 그분들은 또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까요? 과유불급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과하게 운동을 하면 또 그것도 약간 또 몸에 스트레스를 줄 수가 있고, 호르몬이나 이런 부분들이 또 교란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적정 수준에서 조절하시는 거 권장드립니다. 제가 이거 준비하다 보니까 그게 있더라고요. 안 먹고 운동도 잘 안 하고 건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런 걸 찾아봤는데, 뇌화수치라는 게 있어요. 이게 요가나 아니면 모든 도에서도 중요하게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요. 여기에서 성장 호르몬, 프롤락틴, 그다음 난포자극 호르몬, 그다음 황체 형성 호르몬, 여러 가지 생식 호르몬하고 좋은 호르몬들이 많이 나와요. 얘를 건강하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단백질은 뭘로 보충할까요? 뭐 단백질이든 탄수화물이든 지방이든 양질의 에너지원을 좀 공급하시라고 말씀드리고, 고기나 아니면 생선, 달걀, 신선한 견과류라든지 아니면 콩 이런 부분들에도 단백질이.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중에 단백질을 만큼 말씀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지방. 지방은 당연히 동물성은 안 되겠죠? 네. 뭐 식물성이 좀 더 좋고, 뭐 올리브 오일, 뭐 슈퍼푸드라고 불리는 아보카도, 견과류 이런 데도 이제 지방. 자, 그러면 이제 또 어떻게 보면 메인 콘텐츠죠. 난자와 정자의 질을 높이는 거. 자, 이제 아무것도 안 하고 먹어서 어떻게 해보고 싶어요. 뭐 이런 분들을 위한 한번 엑기스를 담아 보겠습니다. 네. 엽산은 요즘에는 그냥 엽산이 아니라 활성형 엽산이 나오긴 해요. 근데 엽산은 과연 어디에 많이 들어있나요? 녹황색 채소, 뭐 시금치나 케일이나 아니면 뭐 상추나 브로콜리 뭐 이런 부분들에도 많이 함유가 되어 있고, 아니면 뭐 콩이나 뭐 아몬드 같은 견과류에도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비타민 D3 요즘 많이 핫하죠? 비타민 D3는 왜 핫할까요? 이번 주제가 물론 뭐 난임이랑 임신 관련이긴 하지만, 임신 때문이 아니라도 뭐 칼슘이나 이런 부분들 흡수 잘 도와줘서 뼈 건강이나 이런 데도
영향을 미치고 전반적인 어떤 면역 기능 조절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주사를 맞으면 난 비타민 D 레벨이 높으니까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10분만이라도 햇빛을 받는 게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사도 맞고 햇빛도 보라는 게 꼭 필요한 거고요. 풍부한 음식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유나 요거트 같은 유제품에도 많이 함유가 되어 있고 생선, 고등어나 방어나 이런 부분에도 많이 함유가 되어 있고 계란 같은 이제 알류에도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엔자임 Q10 다 아시더라고요. 아니, 화장품에 요새 뭐 아, 많이 그래서 들어있다 그런가요? 이런 얘기도 하고 코엔자임 Q10은 이제 미토콘드리아라는 단어가 나오기 시작해요. 세포 안에 들어있는 에너지원인데 얘의 데미지를 줄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막에서 호흡과 배설을 전자와 양자가 왔다 갔다 하게 하는 걸 도와주면서 그 난자의 데미지를 그 수정할 때 분열의 데미지를 줄인다고 해서 코엔자임 Q10은 어떻게 보면 꼭 먹어야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엽산, 비타민 D, 코엔자임 Q10은 꼭 먹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정자의 질을 높이는 거에는 무기질 같은 게 있어요. 근데 사실 아연, 그 다음에 셀렌, 그다음에 비타민 C, E, 오메가3 이거를 남편분들이 챙겨 먹긴 참 어려울 것 같아요. 한 알이라도 챙겨 먹으면 다행인데 종합 비타민제 하나 드시는 걸 더 권장할 것 같아요. 저라면. 또 하나 요즘에 논란이 있는 게 한국에서 못 구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DHEA라고 예, 불리는 네. 그거를 해외에서밖에 살 수가 없는 이유가 있을까요? 뭐 연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 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고 굉장히 뭐 유의하게 증가시킨다 이런 부분들은 아직 부족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외국에서는 그걸 쓸 수가 있는데 한국에서 막 통용되는 어떤 그런 약은 아니죠. 그래서 해외 직구를 하시는 분들 계신데 저는 이제 DHEA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드려요. 실제로 본인이 검사를 한번 하셔서 아무 때나 검사 수치가 현저하게 낮고 난소 기능이 떨어진다 이런 분들은 좀 드시는 게 좋아요. 나는 그걸 할 수가 없다. 직구도 못하고 뭐 DHEA 주사도 모르겠는데 그거 어떡하냐. 그런 분들은 이제 식사 조절, 스트레스 조절, 휴식, 운동 이 정도만 해도 DHEA는 충분히 올라간다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난소 기능 저하되신 분들이 많이 먹는 게 하나 있어요. 이노시톨이라고 있는데요. 네. 얘는 어떤 작용을 하는 거예요? 다낭성 난소 증후군 환자분들한테서도 보통 많이들 쓰는데 호르몬 불균형이나 이런 것들이 인슐린 저항성이 좀 많이 증가되어 있을 때 좀 많이 약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노시톨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줘서 배란을 일단 유도시키는 게 있고요. 그리고 배란과 함께 난포의 성숙을 유발을 합니다. 그래서 난자의 질이 좀 더 높아지는 데. 그렇죠. 난소 기능이 낮다면 꼭 먹어야 된다고 저는 설명드리긴 합니다. 일단 아르기닌 하면은 뭐가 떠오를까요? 스페인에서 네. 약간 좀 남성 정력에 좋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혈관 확장이 그쵸. 되니까. 예. 근데 아셔야 되는 게 너무 많이 먹으면 또 공복시 먹으면 네. 혈관이 확 확장되면서 쓰러져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보통 이식하는 날 그리고 주사를 쓰는데 충분히 난포가 반응하지 않을 때 좀 드시라고 하죠. 난소 기능이 저하되신 분들은 그때 약을 먹으면서 하면 혈관이 좀 확장이 되니까 아무래도 좀 난포자극 호르몬들이 많이 전달이 돼서 좀 좋은 난자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아르기닌도 좀 깔아 드시는 것도 괜찮을 수 있어요.